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대충 정리해서 가져와 봐요. 그거는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보고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내용은 알아서.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힐 때 회사에서 정말 자주 겪는 순간이죠. 오늘은요, 첫째, 상사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지, 둘째, 그런 지시가 나왔을 때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셋째, 반대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팀원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실제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상사가 모호하게 지시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자료 정리 좀 해줘요.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자료인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처럼 해줘요. 근데 그 지난번이 뭔지 기억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A 업무인지 B 보고서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분위기 맞춰서 준비해줘요. 근데 그 분위기가 외부용인지 내부용인지 가볍게 가자는 건지 디테일하게 가자는 건지 아무 말도 없어요. 이렇게 지시가 모호한 경우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두 번째, 상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상사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거나 설명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사 본인도 정확히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막연하게 대충 그 느낌으로 해와봐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미 한번 말했거나 지난번에 비슷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현실은 매번 조건도 다르고 기억하는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를 하나씩 다시 보면서 직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먼저 자료 정리 좀 해줘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항목별 요약이 좋을지 아니면 시각화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진행하려고요. 막연하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 A안과 B안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면 상사 입장에서도 결정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지난번처럼 해줘요 라는 지시입니다. 이럴 땐 상사의 기억을 끌어내는 질문이 효과적이에요. 혹시 지난번이라고 하신 게 3월 보고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2월 행사 자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처럼 표 위주로 구성하고 결론 요약 중심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 상사도 본인이 말한 기준을 떠올릴 수 있고 서로 기준점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분위기 맞춰서 준비해줘요 라고 지시 받았을 때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외부용으로 디테일하게 가는 쪽일까요? 아니면 내부 공유용으로 조금 더 심플한 톤으로 갈까요? 혹시 참고할 만한 예시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한 표현을 명확한 기준으로 환원해 주면 실수도 줄고 결과물 퀄리티도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 모호한 말을 정리하는 실전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상사의 말을 요약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말씀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둘째, 선택지로 질문을 드리는 방식이 좋아요. A 방식이 나을지, B 방식이 나을지 여쭤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정리와 마무리는 내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1차안 정리해서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사 입장에서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팀원은 어떻게 이끌면 좋을까요? 이건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직원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짜증을 내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다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직원이 거의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건 확인 중이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뭔가 불확실해 보이죠? 이럴 땐 이렇게 알려주세요. 진행된 부분이랑 남은 일, 비율로 간단히 설명해주면 내가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전체 중 70%가 끝났고 남은 30%는 오늘 마감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러면 직원도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또 직원이 실수했을 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라는 말에 제가 했는데요. 처음 요청이 좀 애매해서요. 이렇게 설명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사가 먼저 이렇게 알려주세요. 실수는 괜찮아. 다만 다음부터는
너가 먼저 방향을 정리해서 나한테 확인 요청해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은 명확하게, 태도는 존중 있게 전달하면 직원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사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호한 말을 정리해주고 모호한 말에는 되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회사에서 살아남는 진짜 기술입니다. 지금처럼 회사에서 오가는 말의 흐름을 이해하고 모호한 지시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사실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힘, 읽고 쓰고 말하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시기에 꼭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리드 앤 리드 필사클럽 5월에서 6월까지 선정 도서인 설득의 심리학 1권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말과 행동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회사에서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분, 고객, 상사, 동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은 분명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거예요. 리드 앤 리드 필사 클럽에서는 매달 선정된 책을 함께 필사하고 책의 문장을 통해 내 삶과 일터의 문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혼자 읽고 흘려보내는 독서가 아니라 함께 읽고 나누고 기록하는 독서. 그 속에서 나만의 언어를 길러가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리드 앤 리드 필사 클럽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하며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바로 노트인데요. 저희가 직접 만든 리드 앤 리드 노트는 볼펜, 연필, 만년필까지 어떤 펜으로 써도 번짐없이 부드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종이 하나하나, 촉감 하나하나를 수백 번 테스트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글을 쓸 때 손이 먼저 느끼는 감각, 그 작고 섬세한 감각이 쌓여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이 분명해지고 결국 말하는 내가 단단해집니다. 필사클럽 참여 링크와 노트 구매처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소통과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